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개념학습 6강 참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와 소유에 관한 글쓴이의 견해, 생각을 묻는 문제, 설의 관례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관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설, 고전 수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수필의 특성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전 수필이라고 다를 것은 딱히 없습니다.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서 자신의 깨달음과 교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수필이죠. 그러다 보니 교훈적이고 체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소유에 대한 성질과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 체험과 깨달음 2단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인 맹자의 말을 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추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 체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러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말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 모두 평지로 여겨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다가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난을 면하지 못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때와 준말을 얻었을 때의 대조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 뭐뭐 하는가 라는 종결어미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확인하셨나요? 말인가. 우리 이런 부분을 서리법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쓸 때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자, 여기서도 서리법 쓰였죠?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자,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는 와 어떻게 남의 물건을 빌리고 있는데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지? 왜 이렇게 대조되지? 그러면 빌리지 않고 내 거일 때는 더 심하겠네? 사람 마음이? 하다가 그 다음 문단에서는 근데 우리가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시문이 되는 것이다. 자식과 어버이, 지엄이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에서 받는 거고 비복은 주인에게서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라고 하면서 빌린 것들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겠죠? 이었지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백승의 대부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 글쓴이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이것들을 뺏기면 임금이라도 쫓겨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예시를 든다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로 하나 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하죠.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으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참화서를 지어서 그 뜻을 구현해 보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도 밝히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 느껴지는 바도 잘 확인해 주세요. 왜곡된 소유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고 어리석은 임금들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런 개인의 경험을 보편적인 사고, 그 다음에 뭐 정치, 임금, 인간사에도 적용시키고 있죠. 보편적 사고로 확장시키면서 유추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의 관례적 특징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화설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4번입니다.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죠. 자, 이 글에서는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맹자의 말도 인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관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나머지 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너무나 맞는 설명이죠. 특히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 말을 접하고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참화서를 지어서 그 뜻을 구현해 보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서 작가의 목적이 교훈을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2번,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타면서 느끼게 된 것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유추해내고 있었고요. 맞는 말입니다. 3번, 일상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삶의 보편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아까 지문 분석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던 것이네요. 이 글의 갈래는 뭐였죠, 여러분? 네, 고전수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유추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5번도 보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는 뭐였다고요? 네, 말을 빌려서 탄 사례요. 그리고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는 걸까요? 지문에 혹시 이 부분 보이시죠? 맹자가 말하기를, 네, 이 부분이 바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맹자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두 문제를 잘 맞추셨나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 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주셔야 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번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화설에 대한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